한 통의 DNA 검사 결과지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우정, 배신과 용서로 얽힌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남의 온실 속 화초로 자란 김민재. 그의 완벽했던 삶이 단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의 비밀, 숨겨진 혈연, 그리고 가슴 아픈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재, 38세, 경기도 일산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자랐고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외동아들입니다. 제 이야기는 행복한 어린 시절에서 시작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과 상처가 서서히 드러나는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고 싶었지만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결론만 내리려는 경향이 강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들을 보고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동현은 유명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어머니 이수진은 우아하고 책을 사랑하는 여성이셨습니다. 두 분은 재혼으로 만나셨고 저는 그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첫사랑을 암으로 잃으셨다고 종종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전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때로는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온실 속 화초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관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학원에 보내거나 성적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자연스럽게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셨죠. 강남의 집서재에서 어머니가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책을 펼쳤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미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와 떡을 가져다 주시며 민재야, 참 똑똑하구나라고 말씀하실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성적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고 그 점이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분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지만 집에 자주 계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집이 텅 빈 날이 많았죠. 저는 온실 속 화초였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학원 없이 100점을 받아오면 어머니가 더 사랑해 주실까? 책을 더 많이 읽으면 더 좋은 아들로 보일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때때로 성적이 낮아 매를 맞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부모님의 관심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린 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머니는 드디어 제 성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직접 간식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민재가 정말 바르게 잘 컸네라며 칭찬해 주셨죠.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때로는 공부하는 척 책상에 앉아있기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수학 성적이 낮아 전교 1등은 늘 놓쳤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박지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지훈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공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죠. 저는 지훈이를 따라잡고 싶었고 결국 아버지의 도움으로 수학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와의 경쟁이 감정적인 충돌로 번졌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그를 이겼을 때 너무 기뻐하며 과하게 표현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돈으로 1등을 산 도련님이라 비꼬았고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주먹을 날리며 싸웠습니다.
영화 같은 멋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물고 꼬집고 소리를 지르는 그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러다 지훈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신고하면 학교에서 쫓겨난다. 우리 집은 진짜 가난해. 제발 봐줘. 그의 눈물과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화해했고 그날 이후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훈이와의 우정은 제 삶에 새로운 색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골목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 취향, 좋아하는 축구팀, 심지어 농담까지 비슷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지훈이를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애와 어울리지 마. 집안이 다르면 친구가 되기 어려워. 어머니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실망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이용하려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주면 싫어하는 녀석이었죠. 저는 어머니 몰래 지훈이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훈이와는 독서실에서 공부만 해요. 그 거짓말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비밀이 되었습니다. 박지훈과의 우정은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서 우리는 종종 캔커피를 하나씩 들고 동네 놀이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취향, 좋아하는 가수, 심지어 농담 스타일까지 비슷했습니다. 지훈이는 저와 달리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강남 도련님이라 놀리곤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자극하는 경쟁자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저는 지훈이와 함께 강남역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민재야, 나중에 서울대 가서 변호사가 될 거야. 우리 아빠 병원비 벌어야지. 지훈이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온실 속 삶이 얼마나 특권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너도 서울대 갈 수 있어. 같이 공부하자. 저는 진심으로 말했지만 지훈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야 돈으로 과외받으니까 쉽지. 난 혼자 해야 해.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와 지훈이는 같은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시험 기간이면 함께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저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수진 여사는 지훈이를 점점 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그 박지훈이란 애 말이다.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사람은 제각각 환경이 있는 거야. 집안이 다른 애들과 어울리면 복잡해져.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엄마. 지훈이는 공부도 잘하고 나쁜 애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너보다 오래 살았어. 그런 애들 눈빛이 늘 불만으로 가득해. 너를 질투하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였죠. 저는 어머니께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훈이랑은 그냥 공부만 같이 해요. 독서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걱정을 덜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쌓아갔습니다. 지훈이와의 만남을 숨기고 집에 오면 독서실에 다녀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거짓말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다가오면서 저와 지훈이는 각자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는 서울대에 갈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지만 장학금이 필요했기에 하향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연세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저는 성적에 맞춰 연세대 경영학과에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멀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군대도 함께 지원했고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민재야, 너 진짜 온실 속 화초인데 군대에서도 잘 버티네. 지훈이가 웃으며 말할 때면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머니의 반대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지훈이와의 우정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돈 없이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강남역 골목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며 보낸 시간들은 제 삶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지훈이 그 애 눈빛이 무서워. 널 해칠지도 몰라. 엄마 말 들어. 서서히 멀어져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서서히 멀어질게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볼 때마다 잠깐씩 멈칫하는 눈빛, 어머니가 지훈이를 언급할 때마다 떨리는 손,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훈이를 멀리하라고 한 이유가 단순한 집안 차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와 일산 호수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희 엄마가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와의 우정은 제게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와의 갈등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의심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지훈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싫어할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완벽했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와의 우정, 어머니의 반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제 인생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강남의 온실 속 화초였던 저는 신촌의 활기찬 거리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촌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최은지를 만났습니다. 은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밝고 사랑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카페로 찾아갔고 결국 은지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재 오빠, 매번 이렇게 선물 사오면 부담스러워. 은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신촌의 골목을 함께 걷고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며 저는 처음으로 완벽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 이수진 여사는 은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민재야, 그 아이 좀 사치스러워 보이지 않? 게다가 30도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생각한다고 어머니의 말씀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김동현도 동의하셨습니다. 아들아, 아직 사회에서 자리도 잡지 않았는데 결혼은 너무 이르다. 첫사랑은 위험해. 저는 반박했습니다. 은지는 제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첫사랑이지만
저는 확신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했습니다. 3년만 더 만나봐. 그때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결혼해.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은지는 이 상황을 힘들어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녀의 눈물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부모님과 은지의 마음을 모두 달래려 했었지만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다투고 헤어졌다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은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부모님은 격분하셨습니다. 민재야, 이게 뭐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어머니는 화를 내셨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분은 저희를 받아주셨고 은지는 부모님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애교와 따뜻함이 부모님의 마음을 녹인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희는 살림을 합쳤고 아들 김태윤을 낳았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일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일산은 박지훈이 사는 곳이었고 저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유모차를 밀고 은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훈이도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고 은지와도 잘 지냈습니다. 은지야, 민재가 너 같은 사람 만난 거 진짜 행운이야. 지훈이의 말에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오빠 덕분에 민재 오빠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들의 우정은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심각한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식 수술이 필요했고 저는 주저없이 항체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미쳤어. 가족도 있는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 지훈이는 소리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넌 내 친구야. 내가 널 포기할 리 없잖아. 하지만 은지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오빠, 태윤이 생각해. 우리 아들이 아빠 없으면 어떡해? 그녀의 눈물과 절규는 저를 흔들었지만 저는 지훈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제 결정을 지지하셨습니다. 민재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 하지만 아버지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공여자를 찾아보자. 특수 혈액형이라 쉽지 않겠지만 급하게 결정하지 마. 저는 백방으로 병원을 알아보며 공여자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이의 간호를 위해 전문 요양사를 붙여주셨고 아버지는 병원비를 지원하셨습니다. 기적처럼 1년 만에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날 일산 호수공원 근처 병원 앞에서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민재야, 나 같은 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은 없었어.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도 나한테 똑같이 했을 거야. 우린 친구잖아. 그 순간 저는 지훈이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제 삶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은지는 지훈이의 병원비와 간호를 지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지훈이 오빠한테 그렇게까지 해? 우리 가족이 먼저잖아. 그녀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은지를 달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지훈이를 돕는 데 적극적이었던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그를 멀리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재야, 지훈이가 건강해졌으니 이제 좀 거리를 둬. 저는 그 말에 또다시 거짓말로 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훈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와 지훈이가 저 몰래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았고 어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제 완벽한 삶이 곧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랑과 우정, 가족의 믿음이 얽힌 이 복잡한 관계는 저를 예상치 못한 진실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일산에서의 삶은 한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저, 김민재는 아내 최은지와 아들 김태윤과 함께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박지훈이 건강을 회복한 후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일산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삶을 뒤흔든 비밀은 뜻밖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친척들이 모여 떡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모가 무심코 한 말이 제 가슴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태윤이는 민재 너나 은지랑 전혀 안 닮았네? 눈이 날카롭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잖아. 지훈이 그 녀석이랑 똑같네. 모두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태윤이의 쌍꺼풀 없는 눈, 날카로운 인상,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싫어하는 습관이 지훈이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일산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파트 쓰레기장 근처에서 은지와 지훈이가 다투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은지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헤어져. 이혼해야겠어.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저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따로 만난 적은 처음이었고 그들의 대화는 단편적이었지만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태윤이의 얼굴을 다시 보니 지훈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혈액형도 같고 음식 취향도 비슷하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심은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태윤이와 제 DNA 검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산의 한 검사소에 태윤이의 칫솔과 제 머리카락을 가져갔습니다. 검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법원 제출용이신가요? 아니면 단순 확인용이신가요? 법원용은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단순 확인용으로 해주세요. 검사소 안에는 저처럼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결과는 일주일 후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은지와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은지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회사 일이 바빠라며 둘러댔습니다. 지훈이도 연락했지만 나중에 얘기하자며 피했습니다. 의심이라는 감정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고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이메일로 받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태윤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저와 태윤이가 사촌 수준의 혈연 관계라는 결과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혼란 속에 검사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친자 관계는 아니지만 혈연 관계는 확실합니다.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높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지훈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회사에 나간 시간이라 그의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빌린다는 핑계로 지훈이의 칫솔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소에 태윤이와 지훈이의 DNA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는 또 한 번 제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태윤이와 지훈이의 DNA는 99.9999% 일치했습니다. 태윤이는 지훈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저와 지훈이도 혈연 관계, 즉 사촌이나 형제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터질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이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우리가 혈연이라는 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훈이가 저를 미워했던 눈빛, 어머니가 그를 멀리하라고 했던 이유, 그리고 은지와의 다툼이 모두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의 벤치, 우리가 맥주를 마시며 웃던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태윤이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촌이라니, 이게 대체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다 말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곧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제 완벽했던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 비밀은 제 가족, 제 사랑, 제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의 벤치, 우리가 맥주를 나누며 웃던 그곳은 이제 차가운 바람만 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 김민재는 박지훈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태윤이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혈연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다 말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제 어머니, 이수진 여사는 한때 같은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김동현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제 어머니는 부유한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제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지훈이의 어머니는 지훈이를 임신한 상태로 버려졌고 출생신고를 늦게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지훈이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자랐고 제 어머니를 원망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널 미워했어. 너희 엄마가 우리를 버렸으니까. 지훈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너와 친구가 되면서 그 미움이 점점 흐려졌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지훈이는 제 아내 최은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단 한 번이었어. 내가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너희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와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내게 돈을 주며 너와 멀어지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 병원비를 끊겠다고 위협했지. 지훈이는 그때부터 복수를 다짐했고 은지와의 불륜은 그 복수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했다고, 특히 제가 그의 심장 이식을 위해 헌신했을 때 모든 걸 되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지한테 헤어지라고 했어. 너를 더 괴롭히지 말라고. 지훈이는 쓰레기장에서 은지와 다투던 날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은지가 다른 남자와도 만난다고 의심했고 저를 위해 그녀와 결혼을 끝내라고 설득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내와 그런 짓을 하고도 내 앞에 멀쩡히 서 있었어. 저는 벤치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넌 내 동생이나 다름없어. 내가 너를 정말 아꼈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은지를 마주했습니다. 일산 아파트의 거실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DNA 결과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은지야, 태윤이가 내 아들이 아니야. 지훈이와 무슨 일이 있었어? 근지는 처음엔 화를 내며 부정했습니다. 이게 뭐야? 불법이야. DNA 검사 따위 믿을 거야. 태윤이 혈액형도 너랑 같잖아.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봤어. 호텔, 남자 시계, 현금 이체. 다 뭐야? 은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며 고백했습니다. 지훈이 오빠랑은 단 한 번이었어. 내가 실수했어. 근데 그 뒤로는 다른 사람이었어.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였어. 그녀는 고가의 선물과 호텔 비용이 그 남자에게 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분노 대신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은지가 제 친구이자 혈연인 지훈이와 그리고 낯선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제 머리를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뭐가 부족했어? 저는 물었지만 은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오빠가 너무 완벽했어. 내가 부족했어. 그녀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태윤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은지는 재산을 일부 받고 떠났지만 나중에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은 제 가족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집거실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지훈이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엄마가 지훈이 엄마를 버렸던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내가 젊었을 때 잘못했어. 동현이 아빠를 선택한 게 죄야. 아버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이혼 대신 어머니를 용서하셨습니다. 민재야, 엄마도 지옥에서 살았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혼란과 분노 속에 지훈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형제였고 동시에 저를 배신한 친구였습니다. 태윤이는 그의 아들이지만 저는 그를 내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태윤이와 자전거를 타며 저는 새 삶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의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김민재는 아들 김태윤의 손을 잡고 자전거를 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윤이는 이제 5살. 웃을 때면 박지훈을 닮은 날카로운 눈이 반짝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삶은 한때 완벽해 보였지만 이제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최은지와의 이혼, 지훈이와의 혈연 관계, 그리고 어머니 이수진의 숨겨진 과거는 제 가정을 초토화시켰지만 저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은지와의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산의 일부를 받고 떠났지만 곧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산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녀는 울며 빌었습니다. 민재 오빠,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은지야, 태윤이를 위해서라도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그녀의 눈물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태윤이는 제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비록 지훈이의 혈통이지만 저는 그를 내 아들로 사랑했습니다. 지훈이와의 관계는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제 이복 형제였고 동시에 저를 배신한 친구였습니다. 강남의 부모님 댁에서 아버지 김동현을 만난 날, 저는 지훈이를 데려갔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제 형이에요. 그리고 제게 둘도 없는 친구죠.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지훈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어른들이 어리석었구나.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내가 더 도와줄 걸 그랬어. 아버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울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재에게도, 아저씨에게도. 어머니 이수진은 지훈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도 집 살림을 하다 지훈이의 어머니를 버린 일을 마주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강남의 집에서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지훈이를 보면 그때의 내가 떠올라서 두려웠어. 어머니의 눈물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화가 났었지만 이제는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훈이와의 화해는 아직 멀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태윤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태윤이를 키울게. 내가 잘못했으니 책임져야지.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지훈아, 태윤이는 내 아들이야. 너는 형으로서 태윤이를 사랑해줘.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태윤이와 함께 놀며 점점 형제로서의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태윤이가 지훈이 삼촌이라 부르며 달려갈 때 지훈이의 얼굴에는 미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상했지만 점점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태윤이를 재우며 동화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면 일산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아빠, 나 넘어질까봐 무서워. 태윤이가 말할 때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잡아줄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그 말은 태윤이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강남의 집에서 아버지는 저와 지훈이를 불러 소주를 한 잔씩 따랐습니다. 민재야, 지훈아, 미움은 오래 담아두면 썩는다. 서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아버지의 말은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태윤이 잘 키우자.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민재야, 고마워. 내가 평생 갚을게. 이혼한 은지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하려 했지만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윤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픈 과거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줄 것입니다. 일산의 아파트는 이제 저와 태윤이,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지훈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지훈이와 어색하지만 명절이면 함께 떡국을 먹으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복 형제인 지훈이, 그의 아들인 태윤이, 과거를 숨겼던 어머니,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하려는 아버지.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일산 호수공원에 벚꽃이 피는 봄이면 저는 태윤이와 함께 산책하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과 용서로 채워진다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말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롭고도 멋진 이 여정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팔로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